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개해 주시죠. 아, 뭐였더라? 뭐였더라? 컨셉을 잡기로 했는데 네, 맞아. 컨셉이 기억이 안 나. 그냥 생각나는 네. 대로 하죠. 네.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. 아,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망했고요. 맞아, 저거였다. 네. 인문교양과 네, 신학책을 주로 읽고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. 예,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. 예, 저는 이것저것 하다가 팟캐스트까지 하게 된 네, 제작, 뭐 편집 이런 거 담당하고 있는 불곰 PD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이게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녹음한, 원래 저희가 사이클이 이 정도 사이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뭐 방송 이런 데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제가 맥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한 20기가를 그냥 파일을 모르고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복구하는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. 엄청 얼마요? 하여튼 제가 이제 견적을 뽑아봤는데 저는 거의 뭐 한 80, 90? 100만 원?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해도 다 복구되지 않는데요. 뭐가 복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 중에. 그래서 포기했죠. 그래서 저희 유해분 날라간 거는 그렇죠. 그건 저희 다 들어서 괜찮은데 네. 다른 그 200기가 중에 다른 중요한 건 날라간 있죠. 네, 20기가인데. 아,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? 그럼 뭐 이것저것 제 업무 관련된 것도 많이 어떡해? 있고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. 어떻게요? 근데 또 없어지니까 또 그냥 그대로 살더라고요. 맞아요. 보니까. 네. 자료라는 게 그냥 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. 네. 저도 노트북에 막 중요한 자료 같은 거 해놨는데 1년 내내 안 열어보는 걸 보고 네. 아, 이게 참 자료라는 게 온라인 자료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성격이. 그렇긴 하죠. 네. 그래도 어쨌든 네, 심심한 위로를 한 이틀 정도는 제가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. 그러셨겠네요, 진짜. 네, 특히 그 맥에서 그 파일 삭제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맥을 안 써가지고. 네, 하여튼 쓰시는 분들은 혹시 이게 윈도우나 이런 데는 복구가 쉽대요. 그냥 하드는. 네. 근데 이제 SSD는 더군다나 또 맥이면 이게 하여튼 되게 어렵대요. 그냥 윈도우는 좀 흔적을 네. 남겨놓는데 맥은 이거 무슨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SSD는 빠른 대신 공간이 좀 적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그냥 그 지워가는 거죠. 네. 좀만 사용 시간을 하면 그 시간에도 막 지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복구가 안 되게. 저는 딱 그 복구 그 날라갔다고 네. 다시 녹음해야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속으로 좀 좋은 건 있었거든요. 아, 책 더 읽어야겠다. 근데 읽으셨어요? 근데 거의 그대로 왔어요. 네. 오히려 기억이 감퇴한 그러니까 상태로.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더라? 네. 분명 이 책에 뭔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 안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. 네, 아무튼 네. 파일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지난주 도서전 다녀오셨나요? 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에서 열린. 저는 혼자 잠깐 한번 갔다 왔어요. 아, 다녀오셨어요? 네. 그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황 라이브 하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사진만 올리셔가지고. 갔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, 그쵸. 켰긴 켰거든요. 네. 제가 네, 한 네. 2분 정도 켰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초상권 이런 것도 좀 저는 일단 제 얼굴을 안 하려고 네. 하니까 네네. 그럼 결국 저쪽을 비춰야 되는데 네. 이게 사람들을 비추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내가 좀 범죄자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네. 예, 못했어요. 요새는 그런 게 예민하니까요. 네. 네. 그렇다고 제 얼굴을 하자니 너무 사람들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유희님은 어떠셨어요? 저는 뭐 거기 있냐라는 전화 하나만 받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못 가셨군요. 예. 네. 책 좋아하셔서 가실 줄 알았는데. 네, 한번 바쁘셔서 가보고 못 싶었는데 뭐 여유가 안 돼서 예, 저는 방송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오, 살짝 좋은데요? 원망의 눈빛인데. 자연스럽게 토스하는 네. 이런 논리적 대화를 제가 배워야 되는데. 용도님 다녀오셨어요? 네, 한번 저 하루 가보신 이제 거죠? 그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랑 약간 탐방차 이렇게 좀 갔어. 어떠셨어요? 한 시간 동안 그냥 빠르게 돌아보긴 했는데요. 네. 개인적으로는 마음 산책이 너무 이뻤고요. 북스피어도 사실 네. 비슷한 컨셉. 네네. 둘이 맞짱 게 아니래요. 짱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예. 그 약간 그 되게 생태적으로 맞아요. 어떤 그
그거를 하는 어떤 회사랑 이게 콜라보해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마음 산책이 진짜 예뻤고 북수표도 예뻤는데 네. 그 사진 포토존은 약간 그 일본의 무슨 신산 같은 그 재단 같은 거 그런 거 있죠. 집에서 모시는 그런 네. 약간 그런 느낌? 아, 예. 그래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웃기긴 했는데 맞아요. 저는 작년에 도서전 다녀와서 그때도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그랬죠. 것 같은데 네. 작년에부터 조금 활기를 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작년에 이제 연속 그리고 작년에 진화 딱 작년에 이게 활기를 띠니까 그거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약간 주최 측에서 이렇게 확 좀 더 체험이나 이 다양성을 이렇게 많이 끌어간 느낌이 지원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런 것 그리고.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때깔이 달라요. 네, 장동건 하고 뭐 물론 그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오시지 못했지만 네.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그런 것 젊은 같더라고요. 층들이 제 체감적으로도 훨씬 많아졌고 약간 되게 다양성을 추구해가지고 라이트 노벨관도 이렇게 특수관도 생기고 고등학생들이 바글바글하던데. 그러니까요. 요새 남성 우리가- 고등학생들 라이트 노벨 그러니까 장난 우리가 아니잖아요. 모르는 세상이 네. 그러게요. 예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뭐 이제 읽는 약국인가요? 뭐 그런 네, 그것도 이제 네. 작년부터 했던 건데. 그리고 과학 저술가들의 그 강연이라든지 출판 강연 이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네.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근데 이제 저는 개별 작은 출판사 직원으로서는 딱 갔는데 이게 약간 참가 여부를 고민을 매년 하거든요. 근데 더 쉽지 않겠다 이 느낌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도서관까지 이전이나 그때는 이제 보따리로 책을 막 사오고 이런 재미가 그렇지, 있었잖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확실히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몇 권 이렇게 딱 해오고 체험하고 그쵸. 즐기고 뭐 강연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느낌이니까 이제 주요 메인 출판사들은 막 불티나게 팔리고 뭐 잘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개별 작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참가비나 인건비나 이런 어떤 맞아요. 것도 사실은 그거를 저도 좀- 기대하면 아예 안 되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네. 그래서 약간 그 양극화가 저는 조금 있는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요. 예리하십니다. 예. 그래서 내년에 참가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은 좀 그렇지. 있었습니다. 네. 실제로 제가 봐도 작은 출판사들이 점점 부수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물리적으로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은 그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면 안 되는데, 네. 약간 이게 되게 이름 있고 어쨌든 브랜드가 딱 이게 있는 출판사들 물론 살려낸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운 일인데 조금 더 진짜 출판 다양성을 위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네요. 저 최초로 책을 한 권도 안 샀어요. 일단 잔액이 완전 제로였기 때문에 못 사온 것도 있지만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뭔가 막 사는 분위기였으면은 막 이렇게 그런 아울렛 같은 게 가지고 막 그 장난 아니었죠. 옷 같은 거 막 티 같은 거 사는 그런 느낌처럼 막 책 같은 거 집고 네.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아니어서 그게 저는 좀 완전히- 양가적이에요. 네. 독자나 출판 관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게 약간 뭐 낙감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또 일반 독자들 그런 데서 오랜만에 책도 사고 이런데 그런 게 조금 없어진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 돈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인력의 부분들이 안 되는 어려운 출판사들은 아예 고려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책 판매 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책의 어떤 문화가 그곳에서 구현되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축제 같은 장이 됐잖아요. 큰 출판사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내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이익을 거기서 취하지 못하더라도 좀 할 수 있어요, 사실.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작은 출판사들은 그걸 노리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인력을 어쨌든 그렇게 하기가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출판 관계자도 아니지만. 네.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-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주최 측에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일하다 보면 수련회나 뭐 이런 행사들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. 저도 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규모와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런 걸 또 좀 진행하고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. 결국 그러면 참가비의 문턱을 좀 낮춰주거나 그 지원금이 그렇게 좀 근데 그것도 또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요번에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상한 종교 쪽에서 많이 안 와가지고 좀 네. 물론 이제 그 뭐죠 UFO 뭐죠? 구석이 있지 않았나요? 약간 그러지 않았나? 전보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. 맞아요. 예.
좀 그래서 좀 편안한 감도 네네.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가고 싶어요. 그게 세계적인 도서전이잖아요. 네. 독일이죠. 네. 저희 금책바 네. 나중에 잘 되면 네. 제가 연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막 이래. 아멘. 그럼 뭐 못 가겠습니까 그거? 네? 뭐 가시죠. 언제까지 우리가 코엑스에만 가야 됩니까?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이죠. 네, 독일. 독일이죠. 네. 윤희님 독일어만 믿고. 저 독일어 못해요. 아니 뭐 그래도 뭐 가서 뭐 구텐타 아, 하고. 제가 뭐 구텐타, 요즘 구텐 구글 아벤트. 이걸 하면 되니까. 네. 네, 그러네요. 구텐 네. 아벤트. 진짜. 예. 아인스와이 드라이 피아 네. 피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. 독일 3, 4한 거예요 지금. 독일 맥주 먹어보고 싶어요. 독일 맥주. 예. 네. 가시죠. 정말 갑자기 간절함이 막 생기네요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더할 나위 없는 그럼요. 예. 네, 그런 장이었던 것 같긴 약간 해요. 유입시켜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맞아요. 독자를. 네네. 네. 저도 그리고 네. 장동건 책 속에 한 줄 막 이런 거 장동건 추천해가지고 엄청 많으니까. 예, 그것도 아주 살짝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런 파격적인 시도는 아니잖아요. 네.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, 되게. 네. 그냥 하나의 모델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비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서재를 공개하는 또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한 거 보고 좀 감탄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명한 북튜버라든지 약간 그 팟캐스트 책 팟캐스트 이런데 약간 그 콜라보 강연 같은 거 좀 하고 하더라고. 네네네. 라이브 같은 거 하고 아직 금책바에 제안이 오진 않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이 주최 측이 아직 이게 잘 너무 착각하고 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조만간 도서전에 저희 금책바 이렇게 오픈 강연 이런 거 3년 안에 저희가 진출할까요? 아, 너무 쑥스럽네요. 금책바 출판사를 하나 만드시죠. 저희가 조만간 그 요조 이런 사람들 잡습니다. 아. 이동진은 좀 어렵겠다. 네. 저희의 유일한 경쟁사 네. 빨간 책방 네. 동진이 형 안 들으시죠? 듣지 마세요. 빡쳐. 네, 아무튼 그 도서전을 통해서 좀 그런 출판의 분위기도 독자들의 분위기도 좀 더 많이 잘 살아나면 좋겠네요.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. 네 오늘 붉은 PD님 어떤 책 소개하시나요? 네, 오늘 제가 고른 책은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이고 이제 지금 우리한테 배달의 민족으로 더 가장 유명한 거기 이제 김봉진 대표의 책 잘 읽는 방법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부제가 재밌어요. 부제가 뭐죠? 험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기. 아, 그렇죠, 네. 윤종신, 설민석 핫한 두 분이 추천사를 쓰셨네요. 그렇죠, 네네. 이 책을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읽어보니까 역시 좀 약간 예상대로 되게 뭐랄까 좀 신선하고 새로운 독서법을 제시해주는 책은 아니에요. 네,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한 회사의 CEO고 이런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서 철학을 가지고 손수 자기가 어떤 독서에 대한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좀 흥미가 있고 지금도 꽤 잘 나가요 책이. 네,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워낙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좀 세련된 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마케팅으로도 되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잘 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사원들에게 그 독서비 무료 무한 지원 맞죠?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되게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전공법 같은 그런 독서에 관한 책을 읽으려면 다른 책들을 찾아보시는 게 낫고 지금 여기서는 좀 뭐랄까 좀 독서와 또 그걸 읽는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감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두 분은 또 이제 같이 읽어주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? 저는 무엇보다 이 책 내지의 이 배치 디자인이 파격적인 이게 특이하죠. 네, 네. 되게 보통 책들은 어쨌든 최대한 채우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거의 하단에 거의 얼마예요? 하단의 여백을 3분의 1이 거의 넘죠. 3분의 1 정도. 3분의 1 정도를 예. 거기 그냥 비워놔요. 그리고 약간 문단
그 넘어가는 것도 약간 문단 넘어가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해놔서요. 이게 뭔가 딱 책이 어떤 위압감이나 부담감이 전혀 없는. 근데 사실 이런 독서 관련된 책이 진짜 많잖아요. 엄청 많죠. 서평 관련된 책도 진짜 많고. 네. 근데 그 프로필을 보면 거의 이러거든요. 뭐 무슨 책을 뭐 거의 인생의 책을 독서를 해왔고 다독가고 어디 학교에서 뭘 전공하고 보통 막 문학 전공 뭐 무슨 철학 전공 뭐 해가지고 거의 범접할 수 없는.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릎 꿇고 독서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하고는 카페에서 그냥 똑같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 전 되게 그렇죠. 이제 그런 느낌을 이 책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문체도 그렇게 좀 최대한 뭐 했어요. 네. 그 어떤 요체라고 할 수 맞아요, 있는 맞아요. 그게 좀 이게 실제로 이분의 겸손함이 저는 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초반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되게 불리한 어떤 프로필이나 학력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책으로 되게 이렇게 자기 자신 투명하게 좀 극복한 거를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분이 되게 그냥 좀 제가 그냥 쉽게 판단을 해보자면 되게 자아가 건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.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.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요. 그래서 책으로 좀 이런 포장을 했는데요. 포장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. 여러분 독서 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책을 1년에 한 권도 정독 못하는 분들이 이거 읽고 저 용기를 내서 지금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성격의 책. 저는 그렇게 좀 읽혔어요. 사실은 그냥 마냥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 되게 영리한 접근인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실력가지잖아요 원래는. 네.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 이제 뭐 아직도 네.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. 그럼요.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전년 대비 계속 네. 엄청나더라고요. 마케팅 방식도 좀 특이하고 뭐 서체 개발해가지고 그거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사실 처음 봤잖아요. 네. 근데 되게 예뻐 서체가 그렇죠. 저는 치물리에 한 거 기억나더라고요. 치물리에? 치물리에. 예. 네. 네. 뭐였지? 기억이. 그게 치킨 맛보면서 아. 어디 치킨인지 맞히는. 네. 치킨 덕후들 다 모아놓고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요. 엄청 저기 그 거기서 우아. 배달의 민족에서 예, 네네. 우아하게 해가지고. 네. 어. 그리고 뭐 그거 공모전도 하잖아요. 공모전 해가지고 치킨은 살 안 쪄요. 살은 내가 쪄요. 뭐 이것도. 뭐 하고. 어떤 그 광고 문구. 예. 네.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책 자체가 뭐 책을 읽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, 그러니까 약간 책에 우리가 먹히게 되잖아요. 막 이게 책을 추종하다 보면.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지배하는 삶, 약간 이게 가능하도록 돕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꾸준히 이 책이 제공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저는 130페이지에 있는 이 제목이 저는 되게 그냥 이 책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해주지 뭐예요? 않나.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기. 굳이 이 책을 뭐 읽었든 이 책을 읽지 않든 사실 이 책 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의외로 그런 독서 강박증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아예 네. 이 시작조차 제대로 안 하고 네네. 왜냐면 내가 못 볼 게 너무 뻔해서 그게 또 스트레스고. 제가 아까 인문서 전문가라고 했잖아요. 네. 또 서문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. 서문만 읽고 그 책을 덮고.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수학이 집합이었듯이 네. 약간 그런 거지. 그 부분 항상 만점 받았습니다. 문제 한 3개 나오면 3개 다.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럼요. 풀잖아요. 네. 합집합, 교집합 이런 거 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5, 2, 1 뭐 이런 식으로 찍기 하는 거죠 이제. 2번만 쫙 찍거나. 그 이분이 자기를 과시적 독서가라고 스스로 이제 그런 표현도 좀 약간 이제 스스로 좀 저평가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책의 목차의 이제 그 뒷부분이 실제 자기가 읽은 책을 쫙 이제 추천 도서를 하잖아요. 네. 김봉진의 도끼 같은 책. 이 목록도 되게 독특해요.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만 읽으면 약간 자기계발서나 이런 어떤 책들이 줄을 이룰 것 같거든요. 근데 추천 도서를 보면 옛날에 그 우리 김호기 교수님의 현대를 그 만든 사상가 할 때 윤희님이 읽은 책 보고 우리가 저희 둘 다 되게 엄청난 책들 많이 읽으셨잖아요, 윤희님이. 네. 근데 이것도 보면서 와 진짜 제가 그냥 제목만 본 책들이 막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게 되게 과시적 독서의 또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
어쨌든 약간 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. 저도 그때 과시적 독서를 한 겁니다. 그랬어요? 예. 죄송합니다. 아니야 근데 과시돼요. 왜냐면 도저히 막 우리는 읽지 않을 것 같은 네. 책인데 이걸 읽긴 했고요. 이것도 읽긴 했는데 뭐 이러면서 되게 겸손했는데 네, 맞아요. 되게 과시적이었어요. 네. 네. 예. 제가 그때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컸는데. 저 그때 한 읽은 책 한 2권? 네. 아무튼 그것도 이북으로 사서 읽었는데 아 그랬어요? 괜히 이북 현대를 얘기했나? 만드는 그 나는 이 정도 책도 이북으로 읽을 수 있다. 뭐 이런. 아니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네. 그냥 예 사실 그러네요. 이 책이랑 그 김호희 교수 책이랑 좀 비교가 되는긴 하네. 그것도 네. 서평 모음이잖아요. 근데 그건 완전 극과 극의 전문가의 책이죠, 사실. 정돈된 정말 그 사상을 압축한 책이고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. 네. 이거 한 꼭지마다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간단히 올린 단상 사실 모음 느낌도 좀 나고요. 페이스북 단상 잘 쓰시잖아요. 저도 그래서 단상이 길어. 네, 서문만 읽는 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, 서문적 독서감을 네. SNS 글쓰기 한번 가시죠. 그만해요 이제. 오늘 유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약간 이렇게 막 날이 그냥 가시가 덮쳤어. 어?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건데. 저도 아까 그 리스트 이야기하셨잖아요. 네네. 거기에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10년 전 같았으면 그냥 이분이 제 생각에는 이지성 같은 사람의 그냥 어떤 독서 리스트를 보유하지 않았을까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실제로 CEO고 네. 자기가 잡히는 대로 책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 시대에 어떤 흘러가는 많은 유통되는 책들을 읽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의 그 리스트를 보면 뭐 존 롤즈의 정의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재 시대 정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들이 꽤 많아요. CEO인데 사실 CEO들이 이런 책 잘 안 읽거든요. 니코마커스 윤리학, 행복의 기원, 군주론, 그러니까요. 인간의 품격, 아니 그 자유론. CEO가 무슨 뭐죠? 뭐 위대한 기업 뭐 이런 책 읽지 정의론 이런 거 읽으면 안 그렇지 약간 좀 그렇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그리고 이분이 참 과시적 독서가라는 걸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이 뭐라 그러지? 이거 치지. 띠지. 띠지에 이제 사진에 보면 플래그가 달려 있어요. 읽었다는 거죠. 그러네. 두꺼운 책을 자기는 네. 읽었다. 정말 이 사진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정의론 같은 디테일인가? 책을 네. 꼽은 것도 일종의 과시적 독서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요. 그 어쨌든 CEO는 그런 회사의 대표는 어떤 자본의 어떤 핵심이잖아요. 핵심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어떤 가장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유형의 어떤 CEO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독서의 유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도 저랑 비슷한 부류의 호모 그러니까 서문적 독서가인 것 같은 게 234쪽에 보면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구하기 어렵고 내용이 좀 어렵지만 디자이너라면 서문만이라도 읽어보기 추천해요. 뭐 이런 약간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되게 좀 친근감이 있어가지고요. 네,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실제로 진짜로 독서할 때 서문과 뭐 끝에 마치 맺은 말만 좀 잘 읽어도 굉장히 많은 걸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정독의 강박에서 사실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좀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. 정독의 강박. 네. 근데 그러면 더 정독을 못해요. 지금 저희 팟캐스트 하면서 약간 좀 강박을 좀 내려놓지 않았어요? 다 못 읽잖아요 우리가. 네, 맞아요. 네.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막 네. 우리가 막 이야기해. 정말 읽지 않은 책에 말하는 법을 네. 좀 팟캐스트 하면서 우리가 스킬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습득하고 있죠 네. 사실. 근데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. 그럼요. 네. 그런 강박을 좀 내려놓는 게 특히 한국인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.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조금 그냥 비판적인 생각은 네. 뭐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 이미 논의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 팟캐스트를 읽으시고 우리가 제목을 올리잖아요. 그 책 제목을 팟캐스트에 편화로 올리잖아요. 네. 근데 그래놓고서 이제 그런 분은 없긴 하겠지만 금책바에서 권위 있는 금책바에서 이걸 하는구나. 그래서 바로 그냥 장바구니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게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과시적 독서가고 어떤 그 진입장벽을 엄청 낮추고 되게 친밀하고 겸손하게 책을 소개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장들에 대한 사실은 그 신뢰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있어요. 특히 뒤에 추천도서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정독의 강박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약간 이런 얘기에 오히려 모순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 반대로 보자면은 이 약간 좀 뭔가
또 이게 그냥 과시일 뿐인 건 아닌 건가 하는 그 약간은 좀 묘한 네, 경계심이 좀 그럴 수 작동하긴 있죠.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충분히 네,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그 시도 자체로 좀 괜찮은 책이라는 어떤 생각이 좀 네, 그런 느낌이 좀 네,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도 이제 그 용도사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떤 그 정통의 독서를에 대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어떤 뭐랄까 불쏘시개 같은 책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이 굉장히 또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렇잖아요. 또 좀 이렇게 예술적인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을 줄 만한 다시 독서 욕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우선 저희 금책바도 사실 책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소개해드린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. 저희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약간 유님은 약간 준 전문가 같은 분이시지만 사실 뭐 하여튼 전문가는 저희가 아니잖아요.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막 가끔 어려운 책 막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100% 소화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그렇듯이 저희가 책을 읽고 또 개인의 골방에서 읽고 또 어딘가 나와서 함께 또 이걸 나누고 쉐어링할 때 그 모든 독서의 순간들이 다 좀 잘 연결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도 좀 뭐랄까 우리에게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책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. 아 너무 요즘 독서가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. 저도 이제 영어 마케팅 출판 마케팅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어려운 책이든 쉬운 책이든 그 책을 읽어보기 좋게 소개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동떨어진 독자와 이제 어려운 책을 연결시키는 어려운 책이든 어떤 책이든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이 되게 브릿지 역할에 그렇죠. 되게 네. 네, 가까운 책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네. 워낙 뭐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은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어쨌든 발판 삼아 다른 책을 읽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발판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네. 아까 또 연결고리? 브릿지. 네, 좋은 말들 많이 나왔습니다. 네, 아무튼 네. 오늘 저희 그러면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의 그 김봉진 대표가 쓴 책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